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성 김혜림. 현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압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씨앗을 잘 뿌려야 나중에 열매도 수확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라고 하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데,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압류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민사 재판은 1심 판결까지 1년 정도 소요되고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불복하면 2심, 3심까지 가야 해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소하더라도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니 소송 도중에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대부분의 민사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채권, 주식, 차량 등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기성에서는 부동산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조합이나 시행사의 신탁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2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데요.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에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현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담보 제공 명령은 왜 나오는 것이고 얼마나 나오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로서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으로 일방의 말만 듣고 섣불리 가압류를 받아줬을 때 피해를 방지하고자 담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 결정됩니다. 비용은 어떤 재산을 가압류를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 금액의 10%, 채권 가압류의 경우 청구 금액의 40% 정도인데 법원과 담당 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4천만 원이 담보 제공 명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많은 현금을 공탁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대신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담보로 현금 대신 공탁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금액의 약 0.3% 수준. 예를 들어 1억을 청구하는 경우 3만 원 정도만 보증료를 납입하고 발급받은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 아파트 사건 중에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사건이나 허위 광고, 사기 분양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전에 공탁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나 이민단체 초자형 민간임대 아파트와 같이 판례가 많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과 또 보증보험증권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꼭 해야 될까요? 가압류의 목적은 긴 재판 과정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소진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급적이면 현금 공탁을 해서라도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가 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해놓기만 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예비적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승소해서 집행 권한이 생기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압류로 이전되었다고 해도 그 계좌에 돈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청구 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청구 금액의 일부만 집행을 할 수 있거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하신 후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면 좋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지만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본압류로 이전을 해서 집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승소한 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네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해방 공탁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해방 공탁이란 채권자가 가압류로 묶어놓은 금액만큼의 돈을 채무자가 법원에 맡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맡겨놓았으니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가압류는 취소되지만 법원에 채무자가 공탁한 돈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소만 하면 이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해방 공탁을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행 걱정을 덜게 되는 희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잘 알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수임료 없이 사건 접수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승소 이후 원활한 집행을 위한 가압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기성의 김혜림, 한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